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경실련이 제9대 부산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전체 의원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첫 고교 여자축구부가 창단했습니다. 동명공고 여자축구부를 소개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의 수상자인 한국 영화배우 주윤발을 만났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엿새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대 부산기초의회는 얼마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을까요? 부산경실련이 의원들의 가장 핵심 업무인 조례 발의 건수를 살펴봤는데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16개 구군의회는 지난해 7월 제9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초의원은 모두 182명. 이들이 지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입니다. 의원 1명당 평균 조례 2.59건을 발의한 겁니다. 부산경실련이 부산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의원의 11.5%, 10명 중 1명이 넘는 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법이 바뀌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은 좀 일정 이해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임무 역할이기 때문에 1년에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구의회는 금정구와 해운대, 수영, 사상, 부산진, 사하구 6곳입니다. 금정구 의회의 경우 1년간 총 8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12명 의원 중 5명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이 한 건씩 꼴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38건의 조례가 나온 동구의회가 의원 1명당 5건 넘게 발의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의원 평균 4건 이상 조례를 발의한 의회에는 중구와 서구, 기장군과 강서구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발의가 없는 21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겸직을 맡고 있어 저조한 의정활동 원인이 겸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연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선 각 정당이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례 활동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한 건도 대표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과 국민에 대한 저런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저버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정당이라든가 그리고 유권자들의 저는 어떤 심판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경실련은 앞으로도 기초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 조례 내용 등 의정 활동을 매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은 아쉽게도 북한에 져서 4강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은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상위권에 속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에도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고교 여자축구부가 창단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불이 꺼지면 운동장 조명이 켜집니다.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훈련에 열중인 여학생들. 제법 쌀쌀한 날씨지만 학생들의 얼굴에선 땀이 납니다. 이들은 지난달 창단한 동명공고 여자축구부입니다.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여자 축구 진학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각종 프로팀이나 유소년 청소년 축구 대표팀에 활동할 가능성이 많아져서 현재 여자 축구 부원은 20명, 이 중 10명이 재학생인데 이는 이 학교 전체 여학생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들은 합숙하며 수업을 마친 뒤 훈련으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자 축구에 많이 팀이 없었는데 부산에 새로 생기게 돼서 너무 좋고 좋은 지도자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중고교 중 여자 축구부가 있는 곳은 20여 곳. 부산에선 이 학교가 유일합니다. 이제 이 부산의 인프라를 잘 좀 구축하는 거를 좀 이제 저희 고등학교로 좀 시점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좀 탄탄한 팀을 좀 만드는 게 첫 번째 이제 지금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채우면서 또 이제 전국대회에서 어쨌든 성적을 내는 거가 또 아이들의 또 제일 큰 또 목표고. 이 학교는 2년 전 남자 축구부를 창단했고 지난해 전국대회 8강까지 오르는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동명공고 여자 축구부는 내년 4월 있을 충계 여자축구연맹전에 첫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동명 화이팅!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돋보이는 배우는 단연 주윤발입니다. 코미디와 누아르, 무술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영화를 찍은 아시아 대표 배우 주윤발을 만났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선 배우 주윤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게 돼 한국 팬들의 사랑에 기쁘다는 소감을 먼저 전했습니다. 多謝大會嘅好慷慨，俾咗咁大嘅獎我啦。如果50年攞到咁嘅獎，覺得就好興奮啦，同埋得到即係韓國所有嘅影迷朋友支持，好開心。 주윤발은 액션에서 멜로드라마, 코미디, 사극 등 한계없는 연기를 보여주며 아시아 최고 인기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주윤발. 부산에서 지내는 소소한 일상을 전하며 스타가 아닌 인간미 넘치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釜山嘅地方好靚，因為跑咗2朝喺海邊，風景又靚，啲人又好 nice， 主要就係食嘅嘢我又啱食。 咁我當然嚟到釜山最緊要就係食八爪魚，咁我今日晏啲會食八爪魚，我睇下點樣絕食我嘴。 주윤발은 1976년 데뷔 이후 50년 동안 약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작품마다 애정이 크지만 자신의 대표작으로 영웅본색과 첩별쌍웅, 와호장룡을 뽑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중요한 게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는 배우 주윤발. 지난 60년을 영화인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마라톤을 뛰는 체육인으로 살고 있다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同埋對身體又好嘅咧，要 keep 住去做。咁嚟緊嘅11月19號，我會喺香港跑一個半馬拉松，呢個係我第一次跑嘅半馬。咁我會積極喺度訓練多，聽日10K， 咁然後我哋翻去繼續訓練，去到11月19號之後，睇下真係會唔會跑死我。 전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아내가 기부에 정확히 얼마를 기부했는지 모른다며 하루 2끼면 충분하다고 유쾌하게 답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주윤발의 신작 원몰 찬스를 비롯해 영웅본색과 와호장룡 등 3편의 영화를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추석 연휴 엿새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됩니다. 한 치매 노인은 새벽 시간 동서 고가도로를 걷다 경찰이 긴급 출동해 가족에게 인계합니다. 모두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추석 연휴가 엿새간 이어지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에 특별 교통 관리를 벌였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어났지만 부산 지역 교통 사고 발생 건수와 이 부상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산 지역 교통사고는 66건으로 지난해 72건보다 6건 감소했습니다. 사고 부상자 수도 95명으로 지난해 127명보다 32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1명으로 같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이틀 정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여유가 생겨서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시민 의식이 좀 고취돼 가지고 사고가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성수품 구매 지역과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이, 연휴에는 추모공원과 동부산권 일부 구간에 정체가 있었다며 앞으로 도로 여건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는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60대 남편과 50대 아내, 20대 딸이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4일 오후 2시 50분쯤 해운대구 미포 어거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화물차와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 등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버스 기사, 승객 등 8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일 새벽 4시 반쯤 사상구 학장동의 한 장난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기계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개인이나 단체 헌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줄어들면 헌혈 참여자도 감소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부산의 한 대학은 20년 넘게 꾸준히 헌혈 릴레이를 펼쳐오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침대에 누워있는 앳된 얼굴의 학생들. 주먹을 조심스럽게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헌혈을 하는 겁니다. 동의대학교 이웃사랑 헌혈 릴레이 현장입니다. 학교 안에 헌혈의 집이 있어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헌혈을 합니다. 또 사전 예약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헌혈 참여도가 높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재학생은 벌써 12차례나 헌혈을 했고 이제 입학 1년차 학생은 미래의 헌혈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응급환자나 다른 사람한테는 소중한 거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할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헌혈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또 하게 됐고 헌혈하고 나면 약간 좀 일을 끝낸 느낌이랄까요? 이제 약간 남을 위해서 나 오늘도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헌혈의 집은 지난 1999년 부산 지역 대학 최초로 학교 내에 설립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시작한 헌혈 릴레이는 벌써 46번째를 맞았습니다. 누적 헌혈자만 5만 2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동의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평생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이동락 프로젝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그 역할이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은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을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부산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의대 청년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량과 학생들의 재능이 결합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가 있는 서구 부민동에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일부 주차 공간도 폐지돼 최근 불법 주차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구는 부민동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 주차장에는 고지대 주민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부민동이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폐지로 부민초등학교 주변 주차 공간이 사라졌고 까치고개로를 따라 있던 주차 공간 역시 도로 확장으로 없어지면서 주차난은 심해졌습니다. 더욱이 연일 장사진을 치는 부산대병원 주차 대기 차량이 부민동으로 스며들면서 일대 불법 주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민동 노외 공영 주차장은 병원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정기 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는 부민동 노외 공영 주차장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개 층 63면인 주차장을 1개 층을 추가해 76면으로 13면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시 수도 기념관이 있어서 이 일대 건축물이 15m 이상을 못 짓습니다. 지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고. 특히 증축되는 주차장은 내년 3월 문을 여는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주차장으로 주로 활용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일반 차량이 빈 공간을 검색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로 증축되는 4층에는 주차장 출입구가 별도고 관제기를 별도로 달 겁니다. 아동극장 이용객은 극장 사무실에서 주차 등록을 하면 무료 이용할 수 있고. 공사에는 약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주차 차량은 갈 곳이 없어 불편도 우려됩니다. 주차장 자리 못 구한 사람들은 도로 요라도 대구로 구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될까 이라고 있다. 주차장 못 얻어가고 지금 못 나간 사람이 아직도 한 몇 명 있어. 한편 서구는 구덕로와 해돋이로를 연결하는 수직 엘리베이터도 함께 설치해 주민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차장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는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4월 마무리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는 공간인 녹산 고향동산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사라져가는 녹산의 향토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 녹산동은 과거 9개의 법정동과 29개의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약 56제곱킬로미터로 강서구 전체 면적의 31%에 달합니다. 1989년 부산에 편입된 이후부터는 줄곧 개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1993년 녹산공단과 신호산단을 시작으로 생곡 매립장이 들어섰고 2000년대에는 경마장과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 10여 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개의 마을이 사라져 9천여 명의 주민이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가 강서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시고 또 강서가 발전을 해야 부산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도시로 이래 성장을 한다는데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내몰리고 혜택을 전혀 거기서 볼 수가 없죠. 이 법이라는 게
저희들은 강제 수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법으로 매여 가지고 뭐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런 말에 전혀 그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녹산 고양동산은 개발로 사라진 자연마을의 역사를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2014년 녹산 향민연대의 요청으로 지역 주민과 부산시, 도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조성됐습니다. 2층 규모의 기념관에는 29개 마을의 역사와 모습을 담은 기록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세월이 지금 이미 흐르다 보니까 고향을 찾아올 때 누구나 가슴 아파하거든. 왜? 옛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지금의 모습 전부 공단으로 변해 있는 모습은 삭막하기 그지없거든. 그래서 이 공간에 찾아오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녹산 고양동산은 지난 2020년 11월 강석으로 관리 이관된 후 녹산 향토문화관에서 운영을 맡았습니다. 문화관에서는 녹산 3대 재래인 금단곶 보성지 답성제와 항일 무명용사 위령제, 봉화산 봉수대제의 명맥을 잇습니다. 또 녹산 지역의 옛 자료 수집과 역사 강좌 운영, 향토사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과 부산수학문화관 관람료가 내년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됩니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시의원은 과학과 수학교육 활성화와 교육기관 역할 제고를 위해 유료인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과학체험관과 수학문화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사하구청과 동아대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5일 동아대 승하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박람회는 대기업과 공기업, 지역 우수기업 등 50여 개 회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또 이벤트관에선 자기소개서 교육과 증명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익명의 기부자가 덕천 이동지구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달라며 과자와 현금 3만 5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본인도 장애아동을 둔 빈곤계층이라고 소개한 쪽지를 남긴 기부자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2월과 5월에도 익명으로 기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구포 일동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추석을 맞아 사랑의 밥차를 통해 특별 도시락을 취약계층 30세대에 제공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사랑의 밥차 사업은 9월에서 11월 진행되며 매주 1회씩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